안녕하세요. 민간조사 실무 의료 분쟁을 강의하게 될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의료 분쟁의 의의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의료는 인술이라고 하셔서 신의 뜻에 따라서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면서 의술은 단순히 베푸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단순히 베푸는 차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라포 형성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현재에서는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단순히 의술을 베푸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의사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환자는 그것에 따라서 진료를 제공받는 그런 관계로 변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의술이 이제는 더 이상 베푸는 인술의 관계가 아니라 상술로서 발전을 하는 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은 완치라는 환상을 가져왔고 이 완치라는 환상에 의해서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질병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암이 정복됐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은 지금 정복된 암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생존율을 따지게 되지 완치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보통의 암의 생존율은 5년을 대상으로 하고 5년 동안 살아있을 경우에는 암이 치유됐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치유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걸리는 감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긴 하지만 이 약물 복용이 감기에 대한 정확한 치료가 아닙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의 치료에 있어서 정확히 그것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기에서 나타나는 콧물이라든지 두통 또는 목의 따끔거림에 대해서 증상 완화를 통한 치료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 같은 단순한 질병조차 정복을 못한 상태에서 의학기술이 발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병이 완치될 것이라는 환상 속에 사람들은 의료 관련돼서 옛날처럼 인명은 제천으로 신의 뜻으로서 생명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통해서 완치할 수 있는 환상을 갖게 되면서 의료 분쟁에 대한 좀 더 많은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술은 더 이상 인술이 아니고 1대1의 계약 관계를 통한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 환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의료법에 의한 제2조 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작은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산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료법 제27조에 따라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대리로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의사나 간호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12조 1항에 따라서 그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의 의료 기술의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각기 의사는 의사로서의 의료행위를, 조산사는 해상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치과의사는 마찬가지로 치과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게 됩니다.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나 또는 진료에 따른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며 보통의 우리가 가는 작은 병원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간호사와 비슷한 역할로 대치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의료행위는 개념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과거의 대법원 판례에 1987년 11월 24일 선고 87의 도 1942에 따르면은 의료인이 전문 의학 지식을 기초로 해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 수술 등의 질병의 예방과 치료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대법원 판례에
내렸었습니다. 최근에 의료행위를 보게 되면은 변화된 의료행위를 보면은 대법원 판례 2000년 2월 25일 선고 99다의 4542 판결에 의하면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이 모든 의료행위에 포함된 행위에는 대체 의료행위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신이나 이런 것들도 의사가 하게끔 되어 있으면서 문신사가 하는 문신들은 사실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정확한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의료분쟁조정법 제2조 1회에 따르면은 의료사고라는 것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인이 행하는 행위 중에서 환자에게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의료사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며 문신 같은 비전문가가 비의료인이 하는 행위는 의료사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료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예상되지 않은 악결과에 대한 것을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으며 범위를 따져보게 되면 협의의 의미에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결과에 대해서는 의료사고라고 협의의 의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더 광의의 의미에 다가가게 되면은 환자가 병원에서 침상에 누워있다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라든지 또는 환자가 병원에서 다른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든지 이런 병원의 환자 관리, 시설 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초 개념으로 의료 과호와 의료 과실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의료 과호라는 것은 의학 지식 혹은 의료 기술의 원칙에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의료 과실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하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게을리하여서 사망이나 상해, 치료 지연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의료 과호나 의료 과실에 대한 국민의식, 권리의식의 상승으로 인해서 의료 분쟁의 소지가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쟁은 의료분쟁조정법 제2조 2항에 의해서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으로 인해서 의사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충분한 임상 경험, 최신의 의료 기술에도 최선을 다했음에도 환자에게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중대한 상해, 사망에 이르러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의미는 그 의료행위를 할 당시에 의료기관의 임상 분야를 실천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의료 수준의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 수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이런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 물적 관리 또는 의료 전달 체계 등에 따라서 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이 있느냐 여부를 탓하게 돼서 제기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의료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형사와 민사로 나눌 수 있고요. 형사소송은 증거를 경찰이 수집을 하고 또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공권력이 동원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하는데 좀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민사에 있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소송에서 유리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민사소송을 승리한 후 형사소송으로 넘어가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분쟁의 발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의료계 내부와 외부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 내부 요인으로는 의료기의 기계화를 통해서 전 국민의 의료보험이 1989년도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병원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전 국민들이 병원에 많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상급병원으로의 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고 있어서 진료 의뢰서를 갖고 상급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또는 동네 병원에 진료비를 깎아주는 형태로 상급병원에 종합병원의 환자 쏠림을 막고 있지만 아무래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면서 개선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됨으로써 환자의 진료에 쏟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엔 3분 진료라고 해서 환자가 대기하는 시간을 제외한 환자하고 면담하는 시간이 의사가 3분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이런 3분 진료는 의사는 환자의 정확한 진료에 대한 상태나 병에 대한 진단을 내리기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므로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한 의사 선생님께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3분 진료를 통해서는 환자에 대한 라포 형성이라든지 또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런 것들이 어려워졌고 3분마다 환자를 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집중력이나 진단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15분 정도로 진료 시간을 늘려서 진료하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진료 것들이 좀 더 시간적으로는 할애를 통해서 한 15분 정도 한 환자를 진료하자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의료기술의 고급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옛날 같은 경우는 암의 진단을 하지 못하거나 병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의 진단기술의 발달로 MRI라든지 CT를 통해서 또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많은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서 치료를 가능한 질환의 증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폐암이라든지 또는 각기 다른 암들이 많이 정복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병들의 치료 과정에 있어서 부작용과 합병증도 동반 증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진료를 받고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인한 동반 증가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종종 의료 분쟁이 더욱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계 내부의 세 번째는 의료인의 태도입니다. 옛날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가 상술이 아니라 인수를 베푸는 차원에서 의료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3분 진료를 통해서 환자를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을 배제한 질병을 가진 것을 지나치게 객관화해서 인간과 질병을 분리해서 사물 취급을 함으로써 마치 기계 수리를 하듯이 진료를 보고 수술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서부터 의료의 분쟁은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인들은 의료법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명의 의무가 법적으로 제정이 돼서 24조 2항에 의해서 의료법에 의해서 정확한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저희가 말하는 의료인들이 설명의 의무에 통해서 환자의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수술 과정과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동의서나 이런 것들을 받아두게 돼 있는데 그것을 받고 나서는 분명히 설명의 의무를 했다는 것을 명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명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라면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거나 제공하고 있는 의료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 의무나 설명의 의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습득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환자에게 설명과 충분한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의료 분쟁의 소지는 점점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의 외부의 요인으로서 의료 분쟁의 발생 원인을 찾아보면 죄송합니다.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있습니다. 의료가 부권주의로서 의료 제공에 있어서 아버지적인 존재로 강하게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시민의식 상승으로 인해서 환자의 주권주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서 1대1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서 채무를 이행하는 관계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좀 더 주장할 수 있고 의료사고에 대해서 좀 더 유연성 있는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인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의술은 인술로서 베푸는 차원이었지만 지금은 1대1 채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서 의사는 채무 관계에 따라서 의료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환자는 그것에 따라서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관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술은 인술이 아니라 서비스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인식을 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는 본질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의료의 본질은 위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의료에 대한 제공을 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주의가 요망되는 상황이지만 환자는 의사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가 제공되는 의료에 따라서 질병이 완치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환상에 따라서 제공받은 진료가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전혀 어긋나는 경우라면은 의료에 대해서 분쟁이나 소송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의료 사고에 대한 사회적 보장 제도의 결여에 있습니다. 의료 행위는 의사의 기본적인 비과실을 제공을 통해서 완치를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되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실을 발생할 수 있고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료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의사 스스로 혼자서 책임을 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갖고 어떤 돈의 가치라든지 이것을 비유할 수 없게 되므로 국가나 사회적 안정장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고 산부인과에서 다만 요즘에 3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무과실인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하고 산부인과 외에 발생하는 다른 정형외과라든지 일반외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없습니다. 물론 민간 보험에 의해서 대비책이 있기는 하나 그 대비책이 여러 사람들이 분담을 해서 자기가 보험을 분담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보장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은 위험이 내재하고 진단의 침습성과 허용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인체의 침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해행위입니다. 다만 환자의 동의하에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그런 의료행위가 허용된 위험으로서 의료행위가 허용됩니다. 더불어 질병은 계속 진행되는 상태로 멈추지 않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들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의료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성이 허용됩니다. 의사가 하는 치료 행위는 대부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위이므로 우리가 쉽게 그것의 의료 사고인지 의료의 과실인지 판단하는 어려운 분야가 있으며 그것에 대한 재량권은 아주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수술실에서 하는 의료행위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자기 몸의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게 마취된 상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행위가 비공개되므로 나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떤 식의 잘못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료의 이런 특수한 행위로 인해서 의료행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허가된 위험행위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침습성이 있는 행위이긴 하나 보호자의 동의와 승낙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정당한 업무 행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의 목적은 보통 의학적으로는 위험을 수반하는 침습적 행위이긴 하나 그 시술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에서만 허용된 허가된 위험 행위입니다. 의료행위의 적법성 요건에는 의학상 적용되는 타당성이 있고 승인된 수단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의료행위는 의술의 법칙에 합당하게 행해지는 것이며 당해 환자의 목적에 따라서 회복 또는 건강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침습적인 행위는 환자와 의사의 1:1 계약관계에 의해서 제공되기는 하나 환자의 동의하에서 제공되는 것임으로써 위법성이 조각됨으로써 침습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료행위의 적법성의 요건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설명 및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설명의 의무는 의료법 24조 2항에 기록되어 있고요. 질병의 종류 및 치료 방법과 그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의사의 충분한 설명을 전제로 하고 환자 측에서는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진지하게 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며 의사는 이에 따라서 환자의 동의서를 받고 그 동의서에 따라서는 환자가 필요한 경우는 동의서를 발부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며 이 설명의 의무는 최근에는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행정적인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 있는 과실의 경우에는 그 법적 평가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 회피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객관적인 결과를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는 환자가 혈관을 봉합하는 수술을 할 경우에는 예견될 수 있는 출혈 상황을 대비해서 혈액을 준비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혈액을 준비하지 않고 수술을 해서 출혈 과다로 사망했다든지 충분히 이 환자가 출혈이 많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수혈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의사가 그걸 하지 못했을 경우라든지 회피 가능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생제를 맞게 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사망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사를 주입하기 전에 약효를 낮추어 가지고 혈액 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피부 내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 테스트할 경우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환자에게는 그 주사를 놓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항생제를 투입해서 환자가 사망에 이뤘다든지 이런 경우라면은 주의 위반으로 통한 책임 있는 과실을 물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위반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이기 때문에 의료 과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이런 경우라면은 그런 행위들이 어떤 환자의 사망 또는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어떤 인과관계가 입증할 수 있다면은 그것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 위암수술, 마사지, 향기요품, 답없음. 정답은 라번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 치료행위 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답은 4번이라고, 라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의료 분쟁이 발생 원인으로 적당하지 않은 사항은 잘 읽어보셨나요? 의료 부권주의라고 하셔서 우리가 의료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할 때 아버지로서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그런 것을 의료 부권주의라고 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완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은 배상으로서의 연결이 되는데 개인적인 의사가 그것을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돼서 이런 경우라면은 의사의 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환자가 발생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어떤 배상을 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었다면 의료 분쟁은 발생의 원인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의료행위의 적응증의 확대나 의술의 서비스업의 인식 변화는 의료 분쟁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보겠습니다. 정답은 나번으로 의료행위의 본질상 위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과실 없이 의료 과실에 대해서 의사가 책임을 다지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사회제도 차원에서 보상제도가 우리나라는 미비한 형편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행위증 특징으로 맞지 않은 사항은 침륜성 시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술은 침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통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침륜성 시술은 당연히 진료를 제공하는 데 기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번 의료행위는 대부분 예측이 가능할까요? 의료행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행위들은 대부분 예측을 할 수 없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는 대부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의료행위는 특정 분야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 정형외과라든지 일반외과 또는 성형외과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의들이 인턴과정 1년과 대학교 6년을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 4년을 거쳐서 전문의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이렇게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오랫동안 교육을 받는 건 아마 의사가 제일 최고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료행위에는 의사의 선택적 재량권이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은 의사의 재량권은 거의 무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의료행위는 여러 소인에 따라서 예측 불가능하고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의료 분쟁의 의미 특성으로는 과거에는 의술은 인술로서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였지만 최근에는 의료는 상술로 변하면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이제는 수직적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수평적 관계가 유지되면서 의술로서 질병이 완치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술은 우리가 제공하는 의료는 발생되기 전의 상태로 최대한으로 가까워지는 게 목적이지 발생 전의 상태를 최대한의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술의 완치 가능의 환상은 의료 분쟁의 어떤 분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술이라 함은 의술을 제공하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이런 의료인들이 자신의 그 법적 의무에 따라서 제공하는 의료 기술을 의료행위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만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의료행위였지만 최근에는 모든 대처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쟁이라는 것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서 의료행위로 인하여서 환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에는 단순히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행위 외에도 환자의 병원의 어떤 관리시설이라든지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으로 인해서 소송이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의료 분쟁 발생의 원인은 크게 외부적 원인과 내부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고요. 내부적 요인에는 의료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병원에 대한 어떤 의료 분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방문을 통해서 의료에 대해서 기계화를 통한 의료 분쟁이 좀 더 높아졌고요. 의료 기술의 고급화에 따라서 그만큼 합병증도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돼 있고요. 의료인이 옛날같이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1대1 계약 관계에 의한 상업적인 제공에 따른 의료인의 태도의 변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인이 옛날에는 인술이 아닌 인술로서 베풀었던 것이 이제는 법적으로 설명의 의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 지식이 무지를 통해서 의료 분쟁의 발생 원인은 증가하고 있으며 외부적인 원인으로는 국민 권리 의식의 신장, 의료인에 대한 인식 변화, 의료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
사회적 보장 제도의 결여를 통한 의료 분쟁의 발생 원인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서 요약하겠습니다. 의료행위의 특성은 위험이 내재된 진단 치료의 침습성이 포함된 행위입니다. 물론 허용된 위험 범위이긴 하나 예측이 곤란하고 사람에 따라서 반응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의 심각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제공되는 행위이고 의사의 선택적인 재량권이 굉장히 많이 보장되는 행위이긴 합니다. 더불어 진료실이나 수술실을 통해서 비공개로 의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법적 평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인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사 집단을 상대로 해서 의료 과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의료 행위가 위험이 내재돼 있고 예측이 곤란한 이런 의료 행위가 적법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료 행위 자체가 침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침습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하고 그 동의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의료 행위가 상해 행위가 아닌 의료 행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의료 행위는 치료의 목적인 것이지 환자를 실험을 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공인된 치료법을 따라서 의료행위를 제공되며 이 공인된 치료법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치료법에 해당하며 이런 치료법들은 환자의 설명 후 동의를 통해서 적법성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